안녕하세요. 선수의 몸을 연구하고 재활과 퍼포먼스를 함께 설계하는 ATL 1분 트레이너입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하나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투수들이 정말 많이 하는 훈련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구속을 올리기 위해서 7온스, 9온스, 때로는 그보다 훨씬 무거운 공을 던지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공이 무거워질수록 정말 구속이 더 올라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웨이티드 볼 훈련으로 구속이 증가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공이 무거울수록 구속이 더 많이 올라간다는 근거는 현재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차이를 정확하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 먼저 야구공은 몇 온스일까요? 일반적인 규정 야구공의 무게는 약 5온스, 약 142g 정도입니다. 그래서 온스보다 무거운 공을 흔히 오버로드 오버로드, 온스보다 가벼운 공을 언더로드 UNDERLOAD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7온스는 약 198g, 9온스는 약 255g입니다. 계산은 1온스 28.35g를 적용하면 7 28.35 약 198.5g, 9 28.35 약 255.2g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7온스가 9온스보다 가볍다고 해서 효과가 떨어지고 9온스보다 12온스가 더 좋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웨이티드 볼은 단순한 근력 운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 실제로 구속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웨이티드 볼 연구들을 종합한 체계적 문헌 고찰에서는 총 10편의 연구가 최종 분석에 포함됐습니다. 연구마다 사용한 공의 무게와 프로그램은 상당히 달랐지만 다수의 연구에서 투구 구속 증가가 관찰됐습니다. 따라서 웨이티드 볼은 구속 향상에 아무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이 동시에 지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연구마다 공의 무게, 던지는 횟수, 훈련 기간, 선수 연령, 프로그램 방식이 너무 달랐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연구 근거의 질도 낮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연구만 가지고 몇 온스가 구속 향상에 가장 좋다 라고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3. 그렇다면 무거운 공을 던질 때 몸에서는 무슨 일이 생길까요? 여기가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의 무게가 달라지면 투구 동작도 완전히 똑같이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생체역학 연구에서는 5온스에서 7온스로 공의 무게가 증가할수록 팔의 회전 속도와 몸통 회전 속도 등이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이 무거워질수록 팔을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이티드 볼을 무거운 공으로 팔 힘을 키우는 운동 정도로만 이해하면 부족합니다. 공의 무게가 변하면 선수가 만들어내는 움직임과 속도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그렇다면 9온스가 7온스보다 좋은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연구를 근거로 그렇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웨이티드 볼 체계적 문헌 고찰에 포함된 연구들을 보면 사용한 공의 무게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어떤 연구는 7온스를 사용했고 어떤 연구에서는 2온스에서 32온스까지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공이 무거워질수록 구속 증가 효과도 비례해서 커진다 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연구자들은 프로그램의 차이가 너무 커서 어떤 무게와 어떤 훈련량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7온스로 구속이 안 올랐으니까 9온스로 가자, 9온스로 효과가 없으니까 더 무거운 공을 던지자, 이런 접근에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5. 더 무거워지면 부상 위험은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은 특히 어린 선수들에게 중요합니다. 2018년 REINOLD 연구에서는 1318세의 건강한 투수 38명을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실험군은 6주 동안 주 3회 2온스에서 최대 32온스까지 다양한 공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했고 대조군은 5온스 규정구를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웨이티드 볼 훈련군의 구속은 평균적으로 약 3.3%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중요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웨이티드 볼 그룹에서 연구 기간과 이후 시즌을 포함해 24%의 부상률이 보고됐고 4명의 선수가 팔꿈치 부상을 입었습니다. 반면 대조군에서는 같은 추적 기간 동안 부상이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또 웨이티드 볼 그룹에서는 어깨 외회전 가동 범위가 약 4.3도 증가했습니다. 연구진 역시 구속 증가 가능성은 있지만 신체 변화와 부상 발생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이것도 조심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이 연구 하나만으로 웨이티드 볼을 던지면 24%가 다친다 라고 일반화하면 안됩니다. 표본이 작고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한 연구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체 연구를 종합하면 웨이티드 볼 훈련의 정확한 부상 위험도를 확정하기에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6. 그렇다면 왜 가벼운 공도 사용하는 걸까요? 구속 훈련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단순히 저항만이 아닙니다. 속도도 중요합니다. 무거운 공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부하를 경험할 수 있지만 움직임의 속도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벼운 공은 더 빠른 움직임을 경험하는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웨이티드 볼 프로그램에서는 오버로드와 UNDERLOAD를 함께 사용하는 방식도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거운 공 구속이라는 공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7. ATL에서는 무엇을 먼저 볼 것인가?
제가 선수에게 웨이티드 볼을 적용한다면 먼저 공의 무게부터 결정하지 않습니다. 먼저 선수를 봐야 합니다. 현재 구속은 어느 정도인지, 최근 투구량은 얼마나 되는지, 어깨와 팔꿈치에 통증은 없는지, 가동 범위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현재 투구 프로그램의 강도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선수에게 지금 웨이티드 볼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목적이 없는데 단순히 구속을 올리기 위해 무거운 공부터 던지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좋은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ATL 트레이너의 한마디, 웨이티드 볼은 좋은 운동도 나쁜 운동도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5온수로 던지다가 7온수로 바꾸고 효과가 없으면 9온수, 그래도 안되면 더 무거운 공,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현재 연구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웨이티드 볼 프로그램은 일부 선수의 구속을 향상시킬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공이 무거울수록 구속 향상 효과가 커진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리고 안전성에 대해서도 아직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성장기 선수라면 공의 무게보다 먼저 투구량, 강도, 회복 상태와 신체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속을 만드는 것은 공의 무게 하나가 아니라 선수의 몸과 투구 그리고 훈련 프로그램 전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핵심, 무거운 공을 던지면 구속이 올라갈 수 있는가?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더 무거운 공을 던지면 더 빨라지는가? 현재 연구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웨이티드 볼에서 중요한 것은 가장 무거운 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선수에게 필요한 자극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선수의 몸을 이해하면 훈련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재활에서 퍼포먼스까지 ATL 1분 트레이너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